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트워크를 여러분과 함께할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다중접속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오늘은 다중접속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다중접속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 보통 다중접속 프로토콜은 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작위 접근이라고 하는 랜덤 액세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통제된 접근이라고 해서 이제 무작위 접근 방법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하고요. 통제된 접근은 누군가 이제 중심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널화는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중접속이라는 게 뭐냐, 다중접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어떤 내용이었냐면, 링크가 포인트 링크가 있고 멀티 포인트 링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멀티 포인트 링크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이 매체를 여러 대의 시스템들이 공유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누구나 데이터를 이렇게 막 보내다 보면은 이 내가 보내는 데이터하고 저쪽 사람이 보내는 데이터하고 매체에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 거는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조절을 해야지만, 잘 조정해서 깨지지 않게 잘 해야지만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 학교나 저도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 보고 이제 질문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하고 싶어서 이 사람도 질문하고 저 사람도 질문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질문한 내용이 공기 중에 섞여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질문하면 손 들어라, 이렇게 해서 손든 사람을 제가 보고, 자, 먼저 손 들었으니까 네가 질문해. 그 다음 사람, 그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은 네가 질문해.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체를 다수의 시스템들이 공유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잘 보낼 수 있느냐, 그거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다중접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인트 링크가 아니라 멀티 포인트 링크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행하는 계층이 계층이 이렇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이렇게 쭉 있었는데 각 계층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중에 뭐 접속 제어, 뭐 이런 접근 제어,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제에서 오늘 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런 접근하는 거에 관련된 다수의 시스템들이 매체를 공유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하고 관련된 그런 제어 행위, 그거를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걸 살펴본다라는 거고, 그런 거를 하는 계층이 무슨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물리 계층이 아니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한다, 이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한 계층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다중 접속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층이 다시 2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 매체마다 다른 거예요. 공기로 쏘느냐, 아니면 매체도 뭐 일반 케이블이냐, 동축 케이블이냐, 광 케이블이냐, 이런 매체 종류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만 중점적으로 좀 처리하는 애 따로 두고, 그 다음 이제 뭐 공통적으로 뭐 데이터 링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뭐라 그랬어요? 에러 제어. 에러 제어가 뭐예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하고, 즉 에러 디텍션 하고 리커버리 하는 거, 이런 거 에러 컨트롤이라고 한다 그랬죠. 에러 제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 하는 거는 좀 따로 떼서 기능을 좀 2개로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하나니까 이거를 이제 그 4계층이다 라고 해서 서브레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계층. 그래서 상위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링크 계층의 상위에 있는 계층은 데이터 링크 컨트롤을 하고,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이런 것처럼 컨트롤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다중 접속을 할 거냐
라는 거를 나타내는 멀티플 액세스 레졸루션을 해주는, 멀티플 액세스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계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개의 부계층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 다중접속할 때. 다중접속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매체 공유할 때 여러 시스템들이 데이터 보내면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조절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두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스템들이 공통의 미디어, 커먼 미디어라고 하는 공통의 매체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멀티플 액세스, 멀티플 개의 시스템들이 매체에 액세스하고자 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알로하, CSMA, CSMA CD, CSMA CA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제어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약하는 방법도 있고, 폴링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토큰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 채널을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파수를 나눠서 사용을 할 거냐, 시간을 나눠서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코드라는 걸 나눠서 사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뭐 FDMA, TDMA, CDMA 뭐 이렇게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중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작위 접근 방식, 랜덤 액세스. 랜덤이란 말이 뭐 무작위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나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매체 하나를 공유하는데 거기 붙어있는 많은 시스템들 아무나 데이터를 막 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종 관계가 없이 서로 다 대등한 관계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 컨트롤하는 애가 있고 누가 주가 있고 누가 부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 대등한 관계에서 데이터를 막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 순번을 정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 네가 하고 이번에 제가 해. 뭐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그냥 쏘는 겁니다. 나 데이터 보낼 게 있으면 쏘는 거예요. 나 말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경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체는 어차피 여러 개의 시스템이 붙어 있어도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학생들 보고 질문하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질문하는 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들어요. 한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한 사람만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면 다른 사람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은 이제 컨텐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질문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죠. 그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컨텐션 한다, 경쟁한다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보다가 질문하라 했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질문을 확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충돌이 났다 보내요.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충돌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빠져 있어요. 충돌이 났을 경우에. 그 충돌이 났을 경우에 처리 방안을 명시하는 게 CSMA CD. CD가 뭐의 약자예요? 콜리전 디텍션. 콜리전 디텍션. 충돌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SMA CD 간단합니다. 데이터 보내기 전에 누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봐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내면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고서 어떻게 해요?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봅니다. 자, 충돌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자, 내가 지금 데이터 보낼 게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내가 앞에 요만큼 보냈는데 충돌이 나는 걸 감지하면 뒤에 데이터를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신호 중에서 일부분만 깨졌죠. 전체 다 못 쓰는 겁니다. 전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리전을 감지하면 디텍션을 하면 즉시 전송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계속 보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CSMA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보내는 거죠. 캐리어 센스만 하고. 그래서 CSMA CD를 쓰게 되면 효율이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계속 충돌할 걸 보낼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다 쓰는 겁니다. 이 방식. CSMA CD.
자, 그럼 이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화면은 CSMA CD의 전반적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MA CD의 전반적인 동작 과정은 일단 CSMA가 갖고 있는 CS처럼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캐리어 센스를 해보는 겁니다. 캐리어 센스를 해봤는데 누가 보내고 있어요. 그럼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부분은 보내고 있으면 잘 듣습니다. 쫙 듣다가 질문이 딱 끝나면 데이터를 안 보내면 그때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퍼시스턴시 스트래티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데이터를 누군가 보내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언제 데이터를 보내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아무도 안 보내면 혹은 데이터 누군가 보낸 걸 딱 끝났으면 내가 데이터를 보낸다 이거죠. 보내고 나서 들어요. 쫙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쫙 듣습니다. 듣다가 충돌이 안 나면 그럼 뭐 성공입니다. 예, 성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돌이 딱 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전송을 즉시 중지하고 야, 내가 보내던 거 충돌 났어 라는 거를 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거를 여기 이제 잼 시그널이라는 걸 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서 남들한테 야, 내가 보낸 거 저기 충돌 났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잘 처리해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충돌 났어 이렇게 해요. 근데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충돌이 나면 바로 다시 캐리어 센스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났다는 얘기는 질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백오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충돌 나면 어떡하죠? 이번에는 얘랑 충돌 났는데 저번에는 쟤랑 충돌 났어요. 그럼 또 충돌 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더 기다립니다. 또 충돌 나면 또 더 기다립니다. 또 충돌 나면 계속 더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도저히 여기는 못 보내겠는데? 라는 게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16번 정도 그 시도를 한 다음에 못 보내게 되면 여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에서 백오프의 리미트에 달하게 되면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제 CSMA CD의 동작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SMA CA는 이건 무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IP 공유기 뭐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 무선에서는 CSMA CD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충돌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컴퓨터에서 보내는 신호가 합쳐지게 되면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신호가 요만했는데 합쳐져서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충돌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선은 어때요? 저쪽에서 충돌 난 게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오다 보면 혹은 이런데 벽에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면 신호의 세기가 작아져서 내가 들었을 때는 충돌난 신호의 크기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는 CSMA CD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지 말고 충돌이 안 나도록 피해가자 라고 해서 충돌을 피해가자, 콜리전을 어보이던스 하자 라는 것이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돌 회피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누군가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감지를 해봐요. 쫙 하다가 딱 끊어졌어요. 아무도 데이터를 안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선에서는 좀 쉽니다. 무조건 쉽니다. 무조건. 유선에서 그냥 바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쉽니다. 그거를 IFS라고 부르는 겁니다. IFS라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바로 보내냐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럴 수 있고 저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누구는 1이 나오고 누구는 3이 나오고 누구는 5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들이 어떻게 한다? 누구는 1 나오면은 1만큼 쉬었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누구는 3이 나오면 3만큼 쉬었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충돌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구간이 바로 컨텐션 윈도우라고 하는 구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저마다 다 틀린 값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꼭 알로하처럼 에크를 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즉 IFS하고 컨텐션 윈도우와 에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무선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IP 공유기 사용하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IFS만큼 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시간만큼 더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또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에크를 받고
이게 에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타이머가 돌아가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엔 통제된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덤 액세스 방식은 매체를 공유하면서 다수의 시스템들이 막 데이터를 보내는데 얘는 누군가 중재자가 있는 겁니다. 중재자가 있어서 너는 데이터를 보내라, 너는 데이터를 보내지 마라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약은 아예 예약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럼 뭐 충돌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야, 너 데이터 보낼 수 있냐? 너 데이터 보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데이터 보낼 거 있냐? 너 데이터 보낼 거 있냐? 이렇게 한 번 물어보는 거. 너 나한테 질문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이제 폴링 방식입니다. 이거 누가 중재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전달 방식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나한테 질문을 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라고 하고 요거를 돌리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이게 토큰. 그래서 토큰을 전달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널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매체가 하나지만 이거를 논리적인 길을 여러 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중에 뭐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오는 전파도 들리고 뭐 MBC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파도 들리고 그다음에 뭐 SBS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파도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라는 매체는 하나잖아요. 근데 논리적인 길은 여러 개 있죠? 그 논리적인 길을 뭐라고 그래요? 채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7번 채널, 9번 채널, 6번 채널, 11번 채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채널로 나누어서 쓰는 방식, 그게 채널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나누어서 채널을 사용하면 FDMA라고 부르는 거고 시간을 나눠서 자, 요 시간대는 네가 해, 요 시간대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하게 되면 TDMA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CDMA는 코드라는 걸 나눠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 칩 코드라는 게 있어서 이런 칩 코드를 사용하고 0은 이런 칩 코드를 사용하고 이런 코드를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CDMA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시스템들이 매체를 하나를 공유하는 다중접속 환경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서 잘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방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무작위 접근 방식인 랜덤 액세스에 대해서 CSM의 CD와 CSM의 CMA까지 이르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된 접근 방법, 충돌이 아예 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채널을 나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중접속의 무작위 접근, 통제적 접근, 채널화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